반갑습니다. 정치현입니다. 자, 오늘부터 온라인 스터디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제 방식이라든지 해설 방식, 업로드 일정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제 방식은요. 전범이죠. 전범이고 총론 5문제, 강론 5문제 이렇게 50% 비중을 두고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강론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죠. 그래서 이런 때라도 강론을 좀 더 보시라고 이렇게 비율을 5대5로 맞췄고요. 그리고 해설은요. 70% 미만인 것들만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업로드는요. 보통 월요일 저녁에 업로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X 할 때보다는요, 정답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사지선다형이다 보니까, 문제 뭐 답 고르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설할 것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루틴이 있는 어떤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보시라고 영상을 촬영하니까요. 복습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73.9%죠. 자, 이러는 것들은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5% 이런 것들은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49.5% 이거 50%도 안 돼요. 정답률이.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시민이 경찰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는 커피 한 잔과 같은 작은 호의에 대한 허용에 관련된 찬반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고요. 자, 형성제 이론이 뭡니까? 이런 작은 호의가 경찰과 시민 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라는 이론이 형성제 이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부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준다? 여기가 지금 잘못됐죠. 작은 호의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입니까? 아니죠.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서 니더우퍼 로벅 등은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자, 요 아실 겁니다. 자, 셔먼. 자, 셔먼은 부정론의 입장이죠. 그러면 이 셔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렸었죠. 자, 여기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경찰인데, 자, 요거 요렇게 벨트가 있고 여기 벌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미끄러지지 않게 딱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벨트 버그, 벨트하고 버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펠드버그. 자, 펠드버그는 긍정론이죠. 자, 펠드버그는 이 셔먼아,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관념적 가설일 뿐이잖아. 그리고 너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야. 이런 식으로 펠드버그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펠드버그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자, 이 벌레를 떼려다가 틀은 사람이 있어요. 벌레를 떼주려다가 틀은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예요? 델라트르. 델라트르. 자, 펠드버그야, 네 말 맞다. 모든 경찰인들이 그렇게 이런 부패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건 맞잖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또 부정론의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미끄러운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서
니더우퍼 로벅 등은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거 지금 학자들이 잘못된 거죠. 대표학자가 잘못된 거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은 누구예요? 펠드버그죠. 펠드버그. 그래서 니은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셔먼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루는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작은 호의는 부패는 아니죠. 부패로 빠질 수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디귿도 X고, 지금 뭐 다 틀렸어요, 지금. 아이, 뭐 하나는 맞겠지 해가지고 세 개를 고르신 분들도 31.9%나 됐습니다. 자, 펠드버그는 공짜 커피를 마시는 모든 경찰인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를 통해서 더 큰 부패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찰인이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호의를 금지하는 논거의 타당성을 찾는다. 자, 이거 펠드버그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뗄라 트른 사람. 델라트르죠. 델라트르.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걸 다 맞게 풀어요. 맞게 푼 다음에 이걸 찍으려고 이렇게 4개 이렇게 다 틀렸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설마 다 틀리게 했을까? 하나는 맞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 31.9%에 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다고요. 자,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한 그대로 믿고 가셔야 돼요. 이래서 이러지 않을까?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본인을 믿고 4개라고 생각했으면 4개 정확하게 찍어내야죠. 하나는 틀리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는 맞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2번은 좀 의외였습니다. 이거는 뭐 다 맞힐 줄 알았는데 좀 저조했던 문제고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52.7%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했죠.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뭐 1번, 뭐 2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거 이제 뭐 우리가 암기하기로 한 암기 방법도 있지만, 요거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무, 강, 정, 경, 파, 해. 자, 땅콩강정은 맛있단 말이야. 근데 무강정은 어때요? 맛없죠? 이게 감독자가 없으니까 자꾸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강정이나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버려요? 격파해버리고, 총경을 요 강정청에다가, 강정을 만드는 청이에요. 강정청에다가 이렇게 딱 두는 거죠. 그래서 무강적 경파해. 그리고 총경강정청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가 지금 어디가 문제예요, 지금? 자, 요 요게 지금 잘못된 거죠. 해임의 제청을 청장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지,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도 청장이 하는 걸로 돼버리잖아요. 이 의미가. 그쵸? 그래서 이건 과가 아니라 요 앞에 것들은 청장이 제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집행, 청장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잘 알고 계시고요.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답률이 좀 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 4번은 왜 25.8%나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요거는 쉬워. 그냥 요거는 뭐 다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요거 발견 못 해가지고 아이씨,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사본이냐 정본이냐 막 이거 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그러던데 15일은 뭐 맞는 것 같고 이게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4번 이렇게 찍지 않았을까. 25.8%. 자, 하여튼간 이건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3번이죠. 정답 3번입니다. 그죠? 좀 잘, 오늘 틀리신 분들은 숙지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많이 맞췄어요. 52.7%나 맞췄잖아요. 그죠? 내가 47.3%에 속한다면 반드시 좀 숙지를 좀 해주시고, 아,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 이게 누가 하는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66.2%. 자, 불신 검문인데 이게 왜 이거는 8, 90%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죄를 저질렀거나,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한 놈, 할 놈, 여기에 대해서 아는 놈, 그쵸?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 할 놈,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놈, 그쵸? 한 놈, 할 놈, 아는 놈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틀려요? 16.6%나 참. 자, 열심히 합시다. 자, 이 판례는 뭐 다 아시는 판례일 겁니다. 그냥 그 자동차 날치기범들 우리가 이렇게 응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아까서 앞에 가서 이렇게 막는 정도,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찰관들의 행위 적법한 불심 검문에 해당한다. 이건 뭐 다 아실 거고. 자,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한테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의무가 없다라는 것.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 검문을 했으나 원래는 이제 불신 검문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판례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 대상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불신 검문은 적법하다. 이런 사례로 여러분들 어디서 이제 그 호프집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고를 딱 한 거야. 근데 이제 경찰관이 온 거죠. 왜 왔어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쥐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싸우고 막 난리 났으니까. 근데 걷다 대고 너 경찰 맞아? 신분증 안 내나? 이러면 그럴 때에는 이렇게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제복만 입었다고 무조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이 4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판례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판례 번호 다 적어 놓잖아요. 이거 케이스 노트에서 좀 찾아서 보세요. 알겠죠? 자, 5번입니다. 47.8%. 이것도 50%가 안 돼요. 경찰 감찰 규칙인데. 자, 적절한 것 찾는 거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한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다면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2번 한번 볼게요. 지금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보세요. 감찰관이 있고요. 경찰기관장이 있어요. 소속 경찰기관장이 있겠죠. 그리고 상급 기관장이 있는 거예요. 감찰관이 자기 소속 기관장 빼버리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지시 받아가지고 다른 곳을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대요.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지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기관장이 상급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곳 다른 애들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르죠, 명확히.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거죠. 감찰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를 받는 것은 경찰기관장이죠. 기관장은 상급 경찰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소속 이제 부하 직원 감찰관으로 하여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 업무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2번이 X가 되겠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거. 이거는 뭐 민의 통일로 우리 해결하기로 했죠. 민원 사건은 2개월. 그리고 기관 통보 사건은 1개월. 민의가 통일시켰잖아요. 민의 통일.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X가 되겠죠? 자,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위해서 조사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조사기일 5일은 뭐 기억납니까? 징계 기억나죠? 징계. 그럼 감찰은 뭐예요? 3일 전까지죠. 3일 전. 자, 요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요게 2, 3, 4가. 그럼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 부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79.8 넘어갑니다. 87.4 넘어갑니다. 67.4 보겠습니다. 8번 경호 경비 중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많이 맞히긴 했어요. 자, 요거 개념을 제대로 좀 잡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 우리 VIP라고 하죠. 자, VIP. 자, 여기서는 절대 안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요 들어가기 전에 뭐 2선 너무 가까운가? 자, 울타리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내곽이 되겠죠? 그리고 외곽이 있고, 자, 그러면 이 내곽, 요 안쪽, 여기는 뭐가 될까요? 주 경비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좀 더 넓은 곳이에요. 울타리가 있으면 바깥쪽. 그래서 여기는 조기 경보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불심자가 있어요. 휘발유통 들고 가스통 들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합니까? 순찰하다가 감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요 3선에서 놓쳤으면 2선이나 1선에다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선이나 2선에서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3선을 조기 경보 지역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 경비 지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VIP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 확보 구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울타리 같은 게 있으면 내곽, 우리가 성곽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곽이에요. 곽 안쪽, 곽 바깥쪽, 이거를 내곽, 외곽. 이게 건물이라면 내부 뭐 이렇게 되겠죠. 내부 절대 안전 확보 구역, 내곽 주경비 구역, 외곽 조기 경보 지역.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 각각의 선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자, VIP 중에 우리는 우리 MB를 생각합시다. MB가 출입하는 곳이라면 1선이 되겠죠. 절대 안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 되겠죠. MB가 출입하니까. MB 출입. 자, MD조 B표 출입자 감시 지우고 출입 이렇게 MB 출입하는 곳 1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요 1선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예비 장소예요. 그쵸? 여기가 예비 장소입니다. 2선이. 자, 그래서 예, 비,
장소. 자, 예비대, 비상탈출로, 장애물 설치, 소방 구급, 이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죠. 여기가 2선이다. 그리고 아까 3선, 여기는 넓은 곳이라고 했죠. 순찰하다가 감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는 곳, 여기가 3선. 자,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MB 출입하는 곳은 1선. 요 1선 들어가기 전에 예비 장소는 2선. 순찰하다가 감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는 곳은 3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자, 1선 안전구역, 절대 안전 확보 구역이죠. 이제 내부를 말하는 거고, 맞죠? 자, 여기는 뭐 도시락 폭탄, 권총, 요런 것들,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1선이라고 하죠. 1번은 문제가 없죠? 자, 1선 안전구역 내부는 절대 안전 확보 구역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M, B 출입. 자, 근데 보세요. 원거리 기동 순찰하다가 감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건 몇 선이었죠? 요거는 3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자, 2선 경비구역, 내곽. 자, 경호 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을 진다. 그렇죠. 3선 경계구역, 외곽. 자, 조기 경보 지역으로 우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7.9. 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로 옳은 것 찾는 건데요. 자, 이것도 뭐 많이 맞췄습니다. 뭐 암기를 잘 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56.8.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건데, 자, 인터폴 협력 원칙으로는 주권 존중 기타 등등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내용이고요. 이 도시 같은 것들을 자꾸 바꿔버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1923년 비엔나에서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국제형사경찰 회의가 개최돼서 이때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여기 사실은 나올 이유가 없죠. 왜? 국제형사경찰기구예요. 형사경찰 간에, 경찰기구 간에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란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왜 껴? 행안부 장관이 나와야지. 그래서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범죄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 통일증명 및 정가조회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요. 자, 이거 기출이잖아요. 자, 3번이 X가 되겠고, 자,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는 변사자 신원을 위한 흑색, 자, 범죄 관련인 소재를 위한 청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지문을 바꿔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던 지문에는 아마 작물이 여기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작물은 없어졌죠, 이미. 작물은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작물을 보고 여기는 모르겠고 여기는 모르겠고 넘어온 거야. 작물은 없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걸로 생각하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작물 때문에 요거를 찍었던 분들은 난 이거 맞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스스로 내가 맞췄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모르고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서 여기 작물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는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볼 거고요. 또 매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제공되잖아요. 일요일 날푹 쉬시면서 미친 듯이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제공되는 문제들 총 30문제, 헌법, 형사법, 경찰학 10문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죠. 자, 그거 반드시 풀어보시고 또 월요일에는 저와 함께 이렇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항상 열심히 해야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항상 이 고통을 이겨내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맨날 고만고만 하면은요, 실력 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느니까요. 자, 이 점 명심해 주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2차 시험 때 꼭 반드시 여러분들 원하는 합격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감사합니다.